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옆에 보시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아 니로는 상당히 독특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니로 EV까지 모든 차종이 전동화 모델입니다.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이게 세 종의 전동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기아차의 전동화 라인업의 핵심 모델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니로 같은 경우에는 첨단 ADAS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고 많이도 상품성이 개선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아 더 뉴 니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극히 무난한 성과 면을 추구해 왔습니다. 세단이 아닌 크로스오버 스타일이라는 점도 특징인데요. 다소 날카로운 인상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제외하면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한 모습이 니로 디자인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다소 심심하다는 이전 모델의 디자인 평가에 대응하듯이 신형 니로 하이브리드는 디테일한 변화들이 더해졌습니다. 기아차의 호라이코 디자인을 그릴 디자인에 적용을 했고 듀얼 LED 주간주행 등은 흡사 화살촉이 떠오르는 디자인이 더해졌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아래쪽에도 메탈 트림이 더해졌습니다.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렵지만 휠스포크가 좀 더 역동적인 형태로 변화했고 후면에서는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의 디자인이 변화했습니다. 후진등 주변도 앞에서처럼 화살촉 형태로 변화해서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최근 기아차들의 실내 디자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계기판은 가운데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추가돼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10.25인치 터치스크린은 3개 분할된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만 별도로 에어컨을 켤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 것도 아이오닉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생제동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패드 시프트가 적용된 것도 기존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427리터에서 이어 시트를 접으면 1425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트렁크룸 좌우로 솟아오른 부분이 있어서 시트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는 온전히 모든 공간을 평평하게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 적재 공간이 넉넉하고 또 일반적인 SUV 모델보다 전고가 낮아서 물건을 적재하기도 편합니다. 88만원 상당의 테크팩을 옵션으로 선택하면 2열에 220V 콘센트가 추가가 되고 여기에 크렐 오디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센서 콘솔에 USB 포트도 더해집니다. 하지만 최고급 사양인 노블레스 스페셜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니로에 탑재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현대 아이오닉의 파워트레인과 같습니다. 105마력의 1.6L 카파 GDI 가솔린 엔진에 최고 출력 43.5마력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돼서 최고 출력 141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6단 DCT가 조합된 앞바퀴 굴림 방식입니다. 연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CVT보다는 동력 성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주행 성능은 부드러운 주행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급가속 시에도 꼭 의도한 것처럼 부드러운 가속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출력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경쾌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급가속 시에 엔진 회전수를 지나치게 올리면서 속도보다 오히려 엔진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필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모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어색한 반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에서는 완전한 전기주행 모드 시에만 녹색 EV 램프가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 상황은 내비게이션 창이나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계기판에 주행 정보에 나오는 이 운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경제운전, 보통운전, 비경제운전 이 비중이 3대 4대 3 정도였는데요. 최종 연비는 18.2km/리터 18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모델의 복합 연비인 17.1km/리터를 소폭 넘는 수치였습니다. 시승 시작부터 조금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켠 상태였고요. 추월과 가속을 좀 빈번하게
진행한 시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좀 만족스러운 연비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아차는 드라이브와이즈라는 이름으로 스탑앤고가 적용된 ACC,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 같이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을 통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과 같은 사양을 기본 상향으로 적용한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등급에서는 처음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또 ACC를 이제 켠 상태에서는 차체는 이제 차로의 중앙을 아주 잘 유지하면서 좀 주행을 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의 코너에서도 좀 완전히 손을 놓고 달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를 해서 안전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경차 수준의 연비와 넓은 적재 공간, 여기에 주행, 보조 기능도 대거 추가가 되면서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주행시 들리는 이 고주파음이었는데요.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음이 다소 신경 쓰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번 이게 소리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계속 거슬리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소음이 아닐까 한데요. 차후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참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한 장점 보여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말로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니로 하이브리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습니다.